안녕하세요. 플랜 투 비즈니스 컨설팅입니다. 오늘은 지난 강의에서 말했던 상단의 탭 중에서 터보 프랩이라는 기능에 대한 시연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터보 프랩은 정말 쉽게 얘기해서 데이터의 전처리하는 단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지난 강의에 보여드렸다시피 이 래피드마이너라는 툴은 이 왼쪽 아래에 있는 이 오퍼레이터의 기능을 이 오퍼레이터 하나하나를 연결을 해서 이제 그 기능에 따라서 데이터의 전처리가 이루어지게 되고 모델링이 이루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드릴 이 터보 프랩을 사용을 하게 되면 이제 이런 오퍼레이터의 조합을 하지 않고 클릭만으로 전처리가 가능한데 그 과정을 지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터보 프랩 버튼 클릭을 하시고 일단 데이터를 로딩을 해야 되는데 데이터 로딩 마찬가지로 이제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의 위치를 찾아주고 데이터를 로드해 줍니다. 오늘 여기서 보여드린 이제 이런 데이터는 이제 데이터가 불러져 왔는데 타이타닉 데이터라고 해서 데이터 분석이라고 하면은 정말 많이 접할 수 있는 초반에 제일 쉽게 접할 수 있는 데이터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일단 왼쪽부터 확인을 해보시면 내가 가지고 온 데이터의 이름은 타이타닉 데이터이고 이 타이타닉 데이터의 로우 수는 1309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결국에는 승객에 대한 정보이기 때문에 1309명의 승객에 대한 정보인 거죠. 그리고 아래 칼럼은 12개로 총 이루어진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좀 더 세부적으로 이제 데이터를 한번 확인해 보면 승객의 이름은 어떻게 되는지, 승객의 등급은 어떻게 되는지, 나이는 어떻게 되는지, 성별은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이 승객이 생존을 했는지, 사망을 했는지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만약 예측을 한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다음 승객들이 이 타이타닉호에 승선했을 때 과연 이 승객은 생존을 할지 사망을 할지를 미리 예측할 수 있는 데이터가 되겠죠. 그런데 활용을 할 수 있는 데이터다라는 거 보시면 되고 각 변수마다 지금 작게 보이시는 이 그래프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그래프들은 숫자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히스토그램으로 볼 수가 있고 이런 범주형의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각 항목에 대한 카운트 수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각 데이터에 대한 간략한 정보를 이런 식으로 보여주는 방법이고 또 하나의 정보는 이 상단의 색깔을 통해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렇게 딱 봐도 빨간색, 빨간색, 파란색, 회색, 초록색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아래 팝업 창에 보실 수 있듯이 이 나이라는 데이터에서 미싱, 결책치는 얼마나 되고 아이디의 성향을 얼마나 띠고 같은 값은 얼마나 가지고 있으며 분석에 적합한 데이터는 몇 퍼센트가 속해 있냐라는 것들을 이 색깔을 통해서 간략하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 좀 더 자세하게 보고 싶다 하는 경우에 이 오른쪽 마우스 클릭하고 Show Detail 버튼 클릭을 하시면 동일하게 이 색깔에 대한 정보 확인할 수가 있고 오른쪽 상단에 작게 보였던 그 히스토그램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 스테이티스틱을 통해서 최소값, 최대값, 평균값, 편차값까지 이렇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옆에 있는 변수들 똑같이 동일하게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제가 여기에서 터보 프랩에서는 전처리를 하는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터보 프랩에서 전처리는 이 상단에 5개의 탭을 통해서 전처리가 이루어집니다.
상단에 트랜스폼, 클렌즈, 제너레이트, 피벗, 머지 이렇게 5개의 탭을 가지고 전처리가 이루어지고 일단 하나씩 들어가서 어떤 것들을 할 수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트랜스폼에서는 현재 지금 나이라는 변수에 클릭이 되어 있는데 이 내가 선택한 변수에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것들인지 이렇게 버튼이 활성화가 됩니다. 여기에서는 변수의 이름을 변경한다든지 타입을 변경한다든지 필터를 한다든지 정렬을 한다든지 등의 것을 여기에서 할 수가 있고 정말 간단하게 하나 바꿔보면 나이라는 거를 연령으로 나는 바꾸고 싶다. 이렇게 리네임 클릭해서 연령을 입력한 다음에 어플라이를 하게 되면 나이라고 되어 있던 것들이 이제 연령으로 바뀌는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죠. 이렇게 바꿀 수 있다 보시고 이제 바꾼 내용이 Commit Transformation을 클릭을 하게 되면 이제 바뀐 내용이 적용이 돼서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클렌즈에서는 각 이 값들에 대한 변경을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뭐 값의 표준화를 한다든지 중복된 값을 제거한다든지 와 같은 것들을 여기에서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저희가 간략하게 보여드릴 부분은 이 오토 클렌징이라는 부분인데 이 오토 클렌징 일단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이 오토 클렌징을 클릭하게 되면 가장 먼저 내가 예측하고자 하는 값이 뭔지를 선택을 해라 라는 문구가 나오게 되는데 앞서 처음 데이터를 읽어왔을 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데이터를 가지고 만약 예측을 하게 된다면 새로운 승객이 탑승했을 때 이 승객의 생존 여부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이 생존 여부를 내가 예측하는 값이다 라고 선택을 한 다음에 다음으로 넘어가게 되면 지금 현재 3가지 변수에서 이렇게 주황 색깔로 나타난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주황 색깔로 표시된 부분은 이 래피드 마이너가 이제 판단을 해서 분석을 위해 제거하는 게 적합하다라고 판단이 된 부분인데 왜 제거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는 상단에 보시면 간략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ID like라고 해서 이름과 이 티켓 번호 같은 경우에는 ID의 성향이 이 아래 팝업창이 뜨시는 것처럼 70%가 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변수는 ID의 성향을 너무 띄고 있어서 제거하는 게 적합하다 라고 판단된 부분이고 오른쪽 선실이라고 하는 변수 같은 경우 이제 너무 결측치가 많기 때문에 many missing이라고 해서 이제 빨간 색깔이 너무 많죠.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결측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제거하는 게 적합하다라고 판단이 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확인을 하시고 넥스트 마지막까지 넘어가게 되면 지금까지 내가 처음에 선택한 타겟 칼럼 예측하고자 하는 값은 생존 여부이고 퀄리티가 낮은 변수 좀 전에 보셨던 3개의 주황 색깔로 표시되어 있던 변수들은 제거를 했고 빨간 색깔로 표시되어 있던 결측치도 처리를 했다, 대체를 해줬다 라는 부분 확인을 하고 Apply Auto Cleansing 클릭을 하시면 이제는 하단을 보시면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 기존에 12개의 칼럼을 가지고 시작을 했었는데 조금 전에 퀄리티가 낮은 변수 3개가 삭제가 되면서 9개의 칼럼이 남은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적용을 하고 이제 똑같이 커밋 클렌즈를 하게 되면 이제 그 3개의 변수 삭제가 되었고 상단에 미싱 결측치도 처리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빨간 색깔은 없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죠. 세 번째 제너레이트에서는 기존에 있는 이 변수들을 가지고 새로운 파생 변수를 만드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뭐 여기에서 파생 변수를 만들기 위해서 뭐 사칙 연산을 적용을 할 수도 있고 뭐 엑셀에서 많이 사용하시는 if 함수도 동일하게 적용을 할 수가 있고
뭐 텍스트 같은 경우에는 특정 위치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오기 위해서 뭐 또는 날짜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뭐 연도만 가지고 오거나 뭐 월에 대한 정보만 가지고 온다거나와 같은 것들을 여기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한 가지의 변수를 만들어 보면은 가족 수라는 변수를 새로 만들려고 합니다. 이제 가족 수를 나타나기 위해서는 이 아래 프리뷰를 통해서 데이터를 간략하게 볼 수가 있는데 뭐 여기 보시면 탑승한 형제 자매 또는 배우자라는 데이터가 있고 그 옆에 탑승한 부모 또는 자녀 수라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데이터는 결국엔 나와 관련 있는 가족에 대한 정보이기 때문에 이 두 개의 값을 합쳐서 전체 가족 수를 나타내려고 이제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왼쪽에서 탑승한 형제 자매 또는 배우자 수 가지고 오고 더하기 탑승한 부모 또는 자녀 수 그리고 더하기 나 자신까지 해서 이제 플러스 1까지 해서 이제 새로운 변수를 만들게 됩니다. 아래 업데이트 프리뷰를 하게 되면 이제 내가 새로운 변수를 생성시키기 위해서 사용된 변수 두 가지 이렇게 초록 색깔로 나타나게 되고 새로운 이 두 개 변수를 활용해서 새로운 변수를 만든 거, 이 만든 변수는 보라 색깔로 표시되는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보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Commit Generate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새로운 가족 수라는 변수가 생성된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피벗에서는 이것도 동일하게 엑셀에 있는 피벗 테이블 기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정말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보시면 그룹 예를 들어서 보시면 뭐 승객 등급에 따라서 뭐 여객 운임을 얼마나 냈냐를 보고 싶다 라고 하는 경우에 이렇게 간략하게 확인을 할 수가 있고 나는 뭐 평균 말고 다른 걸 보고 싶다 라고 하는 경우에는 뭐 최소값을 쓴다든지 뭐 최대값, 중앙값, 뭐 카운트, 뭐 더한 값 이런 것들은 변경을 해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저희가 이 커밋 피벗을 누르게 되면 현재 나와 있는 이 테이블만 이제 적용이 돼서 나타나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은 커밋을 하지 않고 이제 이렇게 활용할 수가 있다라는 부분만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취소를 하고 마지막 이 머지 부분에서는 보통 데이터를 가지고 오다 보면은 보통 한 개의 테이블에 모든 정보가 있는 경우는 드물죠. 뭐 그래서 뭐 한 두 개, 세 개, 뭐 다섯 개, 여섯 개 많은 테이블에서 데이터를 가지고 오게 되는데 그런 데이터들을 하나로 조인하기 위한 기능이 이 머지라는 부분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는 데이터를 하나만 불러왔기 때문에 이제 딱히 머지를 할 수가 없는데 뭐 처음에 데이터를 불러올 때 하나가 아닌 뭐 두 개, 세 개의 데이터를 불러오게 되면 이 머지 위드라는 부분에 적용할 수 있는 테이블 내가 불러온 다른 테이블이 나타나게 되고 그 테이블을 선택을 한 다음에 이제 머지 타입이라고 해서 조인 뭐 어떻게 할 거냐 뭐 이너를 할 건지 레프트 할 건지 라이트 조인을 할 건지 선택을 한 다음에 조인을 하기 위해서는 키 값이 있어야 되죠. 이제 그런 조인을 하기 위한 키 값을 이제 이 아래 조인 키에서 선택을 한 다음에 이제 결과적으로 조인이 되게 되는 부분입니다. 현재 이 부분도 이렇게 적용할 수 있다라는 부분만 확인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캔슬을 하고 이제 이렇게까지 이제 이 5개의 탭들을 활용을 해서 전 처리는 완료가 됐고 이 오른쪽에 또 보이는 탭들이 있는데 우선 이 모델이라고 하는 부분은 전 처리가 완료됐다라고 하는 경우 이 모델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자동으로 이 오토 모델 탭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 오토 모델에 대한 설명은 다음 강의에서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차트에서는 이 데이터에서 적용할 수 있는 차트,
여기에서 그릴 수가 있는 부분. 뭐 플랫 타입 차트 지난 강의에서 보였던 것과 동일하게 내가 적용하고자 하는 그래프 여기에서 선택을 해서 뭐 변형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 Create Process라는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지금까지 저희가 클릭만으로 터보 프랩에서 진행했던 과정들이 이렇게 프로세스로 만들어져서 나타난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프로세스가 만들어지면서 변경한 내용들이 어떤 내용들인지에 대한 설명도 아래에 붙어서 나타나게 되죠. 나이를 연령으로 이름을 바꿨고 뭐 이런 것들 지금까지 지나온 과정들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이 터보 프랩을 사용하지 않으면 이제 뭐 말씀드렸다시피 이 오퍼레이터에서 이 오퍼레이터 하나하나를 가지고 와서 이렇게 연결을 하면서 프로세스를 만들어 줬었어야 됐는데 이 터보 프랩을 통해서 클릭만 했을 뿐인데 이렇게 자동으로 프로세스도 만들어진다. 되게 편리하다라고 보실 수 있죠. 그 다음 이 히스토리 부분에서는 지금까지 내가 여기에서 변경시켰던 내용들이 여기 히스토리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한데 뭐 특정 단계 이전으로 돌리고 싶다 라고 하면 그 특정 단계 버튼을 클릭하고 뭐 이 롤백 before this step 이라는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내가 선택한 이 replace missing의 이전 단계로 되돌아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뭐 간략하게 래피드 마이너의 터보 프랩에 대한 시연을 보여드렸습니다. 뭐 보셨다시피 클릭만으로 전처리가 어느 정도 가능하기 때문에 아마 래피드 마이너를 처음 사용하시거나 뭐 전처리를 좀 더 빠르게 해야 되는 경우에 이 기능을 통해서 좀 더 뭐 쉽게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이 전처리를 완료한 데이터를 활용해서 이번엔 클릭만으로 모델링을 하는 방법에 대해 시연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의 내용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플랜 투 비즈니스 컨설팅으로 메일 보내주시면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